출근길 약식 이 기자회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상황이라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뭐 당연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취재를 통해서 알려진 이 윤 대통령의 비공개 이 발언들이 더 언론의 포커스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중단된 도어 스태핑을 대신해서 이 식사 정치를 메시지 창구 역할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 정치 얘기를 지금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예능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한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혼밥하지 않겠다, 뒤에 숨지 않겠다. 소영주 대변인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에 식사 정치 시작했다. 이제 그 도스태핑, 그러니까 국민의원들하고 했던 도스태핑을 중단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언론과의 접촉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김치찌개의 대상은 언론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엉뚱한 분들한테 지금 뭐 김치찌개를 끓여드린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이 그 관저 정치를 통해서 메시지를 생산하고 말하자면 비공개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건 좋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도스태핑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정석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막혔고 언론과의 관계가 좀 나름대로 좀 삐그덕거리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아무래도 언론과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루트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공개 메시지로 특정 언론한테 흘려주면서 단독이다.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그 특정 저 축구 협회 메시지도 비공개 메시지로 해서 단독으로 네.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꾸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연상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검찰이 하는 방식이 그렇게 했거든요. 몇몇 매체들에게 단독을 흘려주죠. 그러면서 여론을 쭉쭉 흘려갑니다. 근데 단독을 주면 언론사들은 이제 긴장은 해요. 그 포커싱도 해줘.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메시지인지. 왜냐하면 비공개잖아요. 그래서 공개 메시지와 비공개 메시지 정치를 했을 때 뭐 대통령실에서는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면서 나름대로 좀 지지도가 좀 좀 올라갔다라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식적인 방식은 아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저는 돌아와야 되지 않냐 네.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주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단독을 흘려줬다 이 부분은 좀 다른 방향이 있을 수도 있는 아니, 거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갈수 저도 있다는 기자 것이- 입장에서 취재를 하게 되면 다른 루트로 알게 돼서 또 그 상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취재하는 경우도 있곤 하니까요. 조금만 제가 네.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 메시지를 하다 보면 보세요. 그냥 공개 메시지는 모든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각만 다르게 쓰는 거예요. 하지만 비공개 메시지는 특정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하더라도 비공개 메시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공개적으로 사실 확인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정식은 아니죠.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제가 드린 말씀은 경제 단체장들이랑 취재를 해서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또 대통령실 취재를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흘려줬다 이런 표현은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보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최병묵 네. 국장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다 부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요. 글쎄 그건 아직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어디에 뭐 단독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야당에서는 흘려줬다고 시각을 볼 수도 있고 기자들 입장에서는 취재를 열심히 해서 그 기자가 그 단독 기사를 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지금 확인되지 않으면 뭐 흘려줬다, 취재했다 이런 거는 결국 관점의 차이일 가능성도 있다. 네. 뭐 저도 기자 출신이라서 흘려줬다는 표현에 저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라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최선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뭐 앞으로 돌아가면서 다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딘가 약간의 추측성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인지 여부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 단독 기사가 늘 그런 그 맹점이 있습니다. 네. 단독이라고는 이제 그 해당 기자는 썼는데 이게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 경제 5단체장 모임 뭐 이것도 경제 5단체장 그분들도 대통령만큼이나 우리가 취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한 2단계 내지 3단계 정도의 전원일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전원하다 보면은 정확한 의미가 파악이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같은 국민들과의 간접소통 방식보다는 네. 최선은
도어 스태핑과 같은 직접 소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해서 직접 소통 방식을 늘리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뭐 간접 소통 방식으로 하는 쪽으로 좀 뭔가 개선책이 나왔으면 그게 이제 기자들의 바람이죠. 네.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등 이 다양한 분야 인사와 접점을 늘려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작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한 번도 초대를 받지 못했다.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한 4부 요인과 관저 만찬을 했다고 해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뭐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이 중진 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4부 요인 만찬. 지금 한남동에 가면요. 거기 이제 대통령 관저가 옛날 외교부 장관 관저거든요. 네. 그 밑에 내려오면 대법원장 관저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국회의장 관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산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관저를 하면서 아마 이제 동네에 있는 이제 이 4부 요인들을 일단 불러서 함께 이제 신고식 겸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물론 언론과의 어떤 이런 뭐 도어 스태핑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뭐 워낙 이제 상황 자체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접촉도가 좀 낮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나 한두 명씩 이제 계속 만나면서 이제 점점 접합점을 높여가는 것이고 저는 아마 특히 이제 윤 대통령 스타일이 사실 밥을 혼자 먹지 않는 스타일이고 점심 저녁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함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도 이쪽 이제 삼청동에 있는 안가와 그다음에 관저 등등을 이용하면서 아마 그 모든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당 차원에서 몇 명만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이재명 대표와의 뭐 관계도 그렇고 아직 그 야당과의 어떤 본격적인 시사 정치는 뜻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정치적 미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식사가 왜 중요하냐? 대통령의 식사 그 자체가 정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의도와 메시지가 달리 읽히기 때문인데요.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식사를 했을까요? 보시죠.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도 나는 내 민정 수석할 때 우리 비서관 중에도 여성으로 그리고 내 보좌관도 여성하고 그랬었어요. 구자룡 변호사, 뭐 역대 대통령들 다 아실 텐데 어떻습니까? 어떤 식사 정치를 했고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좀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어릴 때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접했던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셨거든요. 그때 칼국수를 청와대에서 드신다는 게 계속 언론 보도가 나서 제 어린 기억에도 남아있는데 네. 굉장히 서민적인 음식이고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친서민적인 정책 표방을 하면서 메뉴로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제 호남 출신 대통령으로서 고향 음식을 많이 이제 나눠 먹으면서 또 이제 그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화합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보양식이기도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좋아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폭탄주 해동, 그러니까 좀 소탈하게 더 다 풀어놓고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메뉴도 선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메뉴에서도 그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과 동시에 이 메뉴를 놓고서 결국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걸 놓고서 우리 이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화합도 해보고 의견도 교환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보자 이렇게 이제 진행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김영삼 대통령의 칼국수 내용부터 해가지고 뭐 칼국수 메뉴부터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했다던 뭐 삼계탕 집도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 이 대통령 관저에 다녀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전 외교부 장관 공관일 때보다도 좀 미니멀해졌다, 단조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식 이 정치도 앞으로 좀 군더더기 없이 세련되고 심플하고 뭐 깔끔하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